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어떻게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어저께 우리 도스트 선생님들하고 창경궁, 이제는 청경을 했죠, 그죠? 어렸을 때 동물원도 있고요. 거기 이제 몇 분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이 이번 주가 피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은 고궁에 나무들이 많고 해서 또 이 나무들이 단풍이 지금 아주 붉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문정동 주변에도 보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서울 농민복지센터에서 도서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순서는 이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 영화 해설가가 아니죠. 저희들은 도스트하고 영화 해설가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걸 갖다가 소개하는 게 이제 해설이 되고, 저희는 이제 해설과 더불어서 영화에 관련되는 내용을 관객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또 관객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들어보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서울 국제 노인영화제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리라 생각하는데, 국제 노인영화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일반 영화는 이제 여러분께서 영화를 가시게 되면 보시는 영화는 상업 영화입니다. 상업 영화다 보니까 보통은 1시간 또는 1시간 반, 때에 따라서 2시간 정도 더 긴 영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노인영화제의 영화는 보통 단편입니다. 거의 아마 30분 이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준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듣는데, 우리가 영화관에 가게 되면 영화를 보고 자기 혼자 그냥 소화를 시키고 잊어버려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수백 편의 영화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영화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출품이 돼서 피카디리 극장이라고 종로 3가 아시죠? 반성사 피카디리. 옛날 젊으실 때 많이 가보셨잖아요. 지금도 이제 영화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올해 6월 초에 이제 상영이 돼서 상황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동남아 돌봄 센터에 와서 상영을 하고 또 같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복지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날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찾는 분들이 영화를 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복지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관련 대학의 복지과라든지 이런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줍니다. 왜?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쪽 분야에 이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현실적인 걸 갖다가 알고 그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제 봉사 또는 여러 자기 업무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구청 문화센터라든지 다양한 그런 곳에 가서 영화를 보여드리고 또 소개도 하고 또 이제 관객과 대화도 나누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이어집니다. 멀리는 이제 안동까지도 가요. 안동까지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호응이 아주 좋고, 또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일반 상업 영화가 틀리고 일상이 아주 깊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영화 보셨습니다만 손자 손녀분이 있죠, 그죠? 저도 손자 손녀가 3명 있어요. 표창받아야 돼요. 요즘 새 안 났습니다. 며느리가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 상견례를 하는데 참 대단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어머니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내놓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셋 났어요 진짜. 지금도 한 명이 돈 온다고 해서 돈 오면 우리 아들이 빨리 도망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명으로 붙였는데, 지금 손자 손녀 계시죠? 여기 손자 손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죠? 몇 명 있습니까? 손녀 둘. 손녀들.
요즘 그 딸이 효자. 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 아들이에요. 딸 진짜 저는 딸이 없어서 진짜 아쉬워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있어요. 손자 하나. 손자 하나. 딸 있어서 더 좋겠죠, 그죠? 손녀가 이쁘더라고요. 뭐, 없습니까? 손자 없으세요? 있으세요? 우리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영화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목은 이제 내 희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극영화에서 16분짜리 윤태웅 감독에서 영재 노인복지관에서 이 촬영을 한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용을 보셨겠지만 따뜻한 이제 엄마가 아들하고 딸을 갖다가 이렇게 커피숍에다 이제 불러서 차를 마시면서 예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저희가 지금 친구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얘기할 때 손자손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손자손녀가 없는 분들은 뭐냐면 손자손녀 하려면 점심 사야 돼. 500원 내라, 1000원 줘. 이런 얘기 우리 농담삼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조카들도 뭐 결혼한 조카들이 많이 있지만 애가 없는 조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아까 화면에 비쳤습니다만,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고 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손자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옆에서는 뭐 손자손녀 얘기가 막 들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셨고, 그래서 만약 이제 아까 화면에서도 어떤 부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저도 지금 형제가 7명, 7명. 몇 명이십니까, 형제가? 5형. 이게 당연했어요, 옛날에는요. 5, 7,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다든지, 1명이라든지, 3명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낳다니까 어떤 제가 정책을 썼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뜻이 안 되고, 1명만 낳자.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거의 안 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면 내일 희망이 있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0.7, 0.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애를 낳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저출산으로서는 몇 번째 가요. 그리고 고령화는 또 몇 번째 가요. 지금 고령화 연령 아시죠? 또 엄마 조사하시니까 1000만 명. 됩니까? 1000만 명. 20%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출산도 문제지만 저는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 점점 저출산하는데 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그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령화에 대해서 대책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다 저출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정책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내용 중에는 이제 어린 아이를 갖다가 할머니가 보다가 이제 잊어버려서 공원에서 막 찾는데 친구들을 동원해서 시야를 봤냐 못 봤냐 막 이렇게 그런 장면이 이렇게 비쳤습니다. 근데 이 어른들이 애들을 돌봄에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 어린이를 잘 보면 되는데 혹시라도 다칠까봐. 다치면 또 며느리가 또 잔소리하고 아들이 엄마는 어떻게 애를 맡길래 이렇게 상처를 내게끔 봤냐고 또 그래요. 또. 그러니 이거 안 볼 수 없고 보면 또 다쳤다고 난리치고 참 이 징태양난에 있어갖고 아주 힘듭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좀 쉬려고 하니까 애 봐달라는 거야. 안 보면 원수지간이 돼요, 그죠?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제가 이제 부산에 대학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만, 거기에 초등학교 교장으로 하신 분이 퇴직해서 좀 쉬려고 하니까 애를 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도 유치원 보내고, 끝나면 또 데리러 또 가고, 1시간 걸려갖고. 그래요. 이러시니 부모들이 좀 노후에 편히 쉬셔야 되는데,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안 낳는 게 나아요. 왜? 낳으면 내가 봐줘야 되거든? 봐주시지 못하면서 애 낳아라. 그건 대처하고 얘기를 못해요. 장가가라. 저 자신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뭐가 있어야지 장가를 가지. 그러면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장가 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정부에서는 뭐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 없어요. 그럼 장가 가면 우리가 장가 미쳐 대주겠냐 이거야. 시집 가면 시집 미쳐 되냐? 안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영화에서 다 비친 게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애를 가서 찾아야 되는데 뭐 이름이란 걸 알려달라 또 뭐 어디서 잊어버렸냐 뭐 이런 걸 갖다 친구들 간에 이제 서로 정보를 이제 교환하면서 이제 그 애를 찾는데 그런 내용도 영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의 여러 이제 도움 또 남성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도의 숨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데 참 이게 그 애를 찾게 되는 요즘에 지금 뭐 애도 그렇지만 어른도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할머니 지금 카톡을 몇 번 받습니다. 67세 김 누구누구 할머니 어디서 문정동에서 없어졌습니다.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 그런 카톡 안 받습니까? 많이 받아요.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요. 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나. 우리 집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또 찾아야 되니까 카톡을 계속 카톡해서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다니는 게 얼마 전에 없었어요.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문자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애도 지금 실종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진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뭐 또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 관객 어르신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니야. 내 일이야, 당장. 나도 지금 손자친구 돌봄을 하고 있어. 뭐 그렇게 시겠죠, 그죠? 그리고 주변에 또 누구 친척 누가 친구가 치매야 어른이 지금 나가서 집을 못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 뭐 이런 대화를 아마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혼 기피, 비혼율이죠, 그죠? 결혼 안 해요. 왜냐면 뭐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살집이라든지 결혼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안 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오른쪽에 한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40세 이상 여성의 비혼율 결혼 안 하는 그 비율이 12%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 나이에 따라서 44년생들은 몇 %인데 74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12%가 비혼율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 아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부모하고 같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러니까 이제 또 나가서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산율 아까 이제 애가라고 이제 엄마가 이제 얘기했죠. 아들이 장가를 하는데 애를 안 하고 딸은 또 시집도 안 가고 그래갖고 이제 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또 이렇게 언쟁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이게 애를 하면 심각합니다. 사교육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2 이상 못 나고 3 이상 못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 그래서 그거 왜 애를 갖다가 안 낳으려고 하느냐. 그 출산 이유를 갖다가 썼는데 뭐라 썼냐면 소득이 적어서. 실제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애가 하나인데 여자를 자꾸만 하고 싶어요. 제 조카도 그래요. 제 조카도 딸이 좀 하나 있는데 며느리는 계속 애를 놓고 싶어요. 근데 경제적 능력이 안 돼요. 맞벌이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적 능력 때문에 애를 못 낳고, 그 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이제 뭐 삶이 어려워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실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출산하느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 그죠? 돌봄 도우미들이 왔었죠. 와갖고 이렇게 그 가정에 이제 파견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가 지금 앞으로 더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스톱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싱가포르하고 홍콩의 그 케이스 스타디 사례를 해서 우리 한국도 한번 해보자 해서 서울시가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200만 원이 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제가.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또 개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제가 해봤는데 일본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최저임금이. 동경은 얼마,
저쪽 뭐 오키나와 얼마, 나고야는 얼마 이렇게 다 틀린데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제주가 인류적으로 똑같아요, 임금이. 그러니까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역도 얼마, 서울도 얼마, 이게 딱 동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나 부담이 큰데 얼마를 번다고 아무리 서울시가 부담을 한다 하지만 그 맞벌이 해갖고 이걸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스톱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신문 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100만 원 이 선에서 아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200만이 넘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스톱이 돼서 다른 데서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또 같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할지 모르지만 제가 같은 데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돌봄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거 시범 사업이지 전국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깊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실패잖아요. 그래서 오승시장도 자기가 실패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문기사 나와 있어요. 실패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 낳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만 낳는다 그러면은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을 합니다. 이전에는 뭐 2명 있으면 2명이 학교 이렇게 됐지만은 비싼 걸 그냥 하나니까 하나를 잘 키워. 저기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의 설을 보게 되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애가 30대 후반 애가 있는데 한번 봐서 안 되니까 또 계속 이게 막 밀리더라고요. 하나 하다 보니까 37살까지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를 100% 내가 원하는 사람, 배우자를 선택하기보다도 어느 적정선에서 끊어서 다른 방법을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교육비 때문에 또 애를 더 낳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왔던 그런 이제 그 주인공의 자녀, 아들도 애를 낳아야 되는데 둘이서 맞벌이 하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엄마를 애 낳아라. 그렇지만 본인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야. 아까 비용되지만 결혼도 해야 됩니다. 연령이 차게 되면. 근데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살 집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누가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럼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그죠? 1200인데 10년 모으면 1억 2천이에요. 요즘 1억 2천짜리 아파트 있습니까? 이 동네도 최소한 제가 10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10년 모아서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억, 10억 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냐 이거. 그다음에 빌라 같은 데야 뭐 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원룸 같은 데서 신혼생활 한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정부도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왜? 그럼 청년들한테는 결혼해라 하는데 지금 뭐냐면 청년 주택을 줘요. 청년 주택지니까 혼자 살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결혼을 더 안 하죠.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줘줘야지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하는데 혼자 사는 집을 막 줘주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이런 정책적인 모순도 없지 않아 있잖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또 부모님들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서 여성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데 애가 없으면 심심해요. 저도 이제 9월 달에 저희 애는 이제